안녕하십니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정진우 교수입니다.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독자 여러분들께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서입니다. 우리나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영국의 법인과실사법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 점에서 그런데요. 먼저 절차 면에서 영국은 거의 10년에 걸쳐서 시민단체, 노동단체, 경제단체, 정부 그리고 전문가의 참여 속에서 긴밀한 논의 끝에 합의를 거쳐서 탄생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중대재해처벌법은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실제 논의 기간은 한 5일 정도밖에 안 됐죠. 그러니까 번개불에 콩 볶듯이 합의는커녕 많은 반발을 거쳐서 탄생이 된 법이죠. 그리고 영국의 법인과실사법과 우리나라 중대재해처벌법은 내용에 있어서 그리고 구성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 책에서 한 10가지 정도의 차이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결과적 가중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영국의 법인과실사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가중해서 처벌한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의 법인과실사법은 탄생할 만한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중해서 처벌한다는 내용을 이미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할 만한 이유가 적었던 것이죠. 제가 많이 또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 안전의 전문가라고 할 수 없는 로펌이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컨설팅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입니다. 자, 법 과목 중에 경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제법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경제도 잘 알고 법도 잘 알아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제대로 컨설팅을 하려면 법뿐만 아니라 안전보건에서 잘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로펌이 안전보건에서 제대로 모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 하나만 가지고도 이상하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현장에 오래 근무하시는 분들께서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정부의 해설서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로펌의 그런 부실한 보고서에 사실상 휘둘려 버린 거죠. 상당히 문제가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영국의 법인과실사법을 처음으로 학술 논문을 통해서 상세하게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전으로 해서 학술 논문이라든지 그다음에 신문의 칼럼, 인터뷰라든지 방송에서의 토론회, 대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목소리를 늘려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가졌던 문제의식이 이 책에 고스란히 상세하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